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 기억하십니까? 당시 수사검사로서 명성을 떨쳤던 분입니다. 김용원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왜 시청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건데 왜 갑자기 형제복지원 사건이냐?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전두환 정부 때, 50 때 일어났던 일이죠? 그렇습니다. 예. 형제복지원은 이 불황인을 위한 사회복지 시설이었는데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성격이 많이 변질이 되고 수용생들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용생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 이유가 전두환 대통령의 직접 지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길거리에 있는 불황자나 노숙인들을 데려다가 보호하는 시설이었는데 예. 변질이 됐다는 그렇습니다. 애초에는 불황인들, 지금으로는 이제 노숙자들 같은 그죠? 불황인들 데려다가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고 품위 있는 숙식을 제공하는 이런 사회복지 시설이었는데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우리나라는 복지 선진국이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선전하고 싶어진 거죠. 그래서 불황인 비슷해 보이는 사람들은 몽땅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멀쩡한 사람들이 수없이 수용이 됐던 거고 부산 형제복지원은 무려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용돼 있었던 거죠. 삼청교육 때랑 비슷한가요? 그때 왜 이제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대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무나 붙잡아다가 조폭들 붙잡아다가 막 삼청교육 때는 일시적으로 뭐 특별히 교육을 이름 그대로 말하자면 뭐 정신교육을 한다는 취지로 사람들을 잡아다가 뭐 짧게는 6개월 뭐 길게는 뭐 1년 이상 이렇게 잡아뒀던 시설이고 그 당시 행해졌던 일이고 이것은 이 수년 동안 이 사건 수사로 해서 석방될 때까지는 뭐 2, 3년에서부터 5, 6년, 7, 8년 이상이 장기간 구금해두었던 시설인 겁니다. 그러면 말씀하셨는데 이게 변질이 됐다는데 원래는 이제 말 그대로 복지원이니까 불황인이라든지 노숙인들을 데려다가 좀 잘 국가가 정부가 이제 좀 뭐 좀 새로운 사람으로 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기능인데 그게 어떻게 변질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 각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1981년도 4월 10일 날 대통령이 총리에게 보낸 것이었는데 총리 기하 근간 신체 장애자 구걸 행각이 늘어나고 있다는 바 실태 파악을 하여 관계 부처 협조하에 일절 단속 보호 조치하고 대책과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때 대통령 대통령이 한번 잠깐 좀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저희들 좀 카메라 좀 자세히 좀 잡게 너무 좀 작기는 한데 제 친필로 쓴 거였습니다. 이 1981년 4월 10일 대통령 전두환을 이름으로 총리에게 낸 일종의 지시군요. 근간에 최근에 신체 장애자들의 구걸 행각이 늘어나고 있다. 실태 파악을 해서 일절 단속 보호 조치하라. 감금하라는 뜻입니다. 감금하라는 뜻이군요. 길거리에 돌아다니고 있는 불황자들 모두 잡아다가 감금을 해라.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하라. 근데 여기서는 신체 장애자라고 했지만 이 대상이 무한대로 확대가 되는 겁니다. 길에서 어쩌다가 술이 취해서 잠이 든 사람, 공원 같은 데서 잠자는 사람, 부산역 같은 데서 기차를 기다리다가 잠이 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수용을 하면 국가 보조금이 그만큼 더 늘어나니까요. 그때 또 한 86년도에 아시안 게임도 있었고 88년도에는 올림픽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이제 막 외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텐데 그런 외국인들한테 우리나라의 정말 깨끗하고 우리나라는 복지 선진국이고 그래서 길거리에 거지도 없고 우리나라는 참으로 그 복지 행정이 잘 구현되어 있는 나라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당시 그 형제복지원을 도망쳐 나온 사람들 증언을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감금 조치만 한 게 아니라 거기서 엄청난 그 노역도 시키고 뭐 엄청나게 기본적으로 강제 노역이 철저하게 이루어졌고요. 그 시설 안에 봉제 공장도 있었고 목재 공장도 있었고 철공소도 있었습니다. 그게 노임을 받지 못하면서 강제로 노역에 종사했던 겁니다. 노임을 주는 경우도 있었는데 한 달에 몇백 원을 주거나 한 달에 1,000원을 주거나 2,000원을 주거나 그렇게 줬다가 도로 뺏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강제 노역을 시키면서 그 강제 노역을 통해서 돈을 벌었고요. 그다음에 형제복지원 원장이요. 취득한 거예요, 그 이익을. 그다음에 국가 보조금
예. 부산시에서 주는 보조금까지 합쳐가지고 네. 매년 20억 원 정도가 지급이 됐는데 그 돈들을 많이 횡령을 하고 했던 거죠. 좀 심하게 말하면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같은. 수용소랑 마찬가지네요. 막 강제 아마도 노역시키고. 비슷할 겁니다. 거기 한 10년 정도의 기간 안에 예. 그 안에서 맞아 죽은 사람이 513명이 있었습니다. 네. 맞아 죽어요. 전원이 맞아 죽었다고 단정할 그 증거까지는 확보를 못했었는데 맞아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987년 예. 대한민국에서 그렇습니다. 북한도 아니고. 예. 그걸 전두환 대통령이 알았어요, 그거를? 그 사실을 맞아 죽고 그렇게 착취당하고. 대통령에게까지 뭐 그런 사항이 보고됐을 것이다. 뭐 그런 것은 뭐 잘 알 수는 없는 일이죠. 예. 네. 예. 오히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그 복지시설에 대해서 복지시설에 훈장까지 줬다고 하더라고요. 잘했다. 여기 형제복지원 원장이 예.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기도 했고 네. 국민포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누굽니까? 그 실명 뭐 얘기해도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박인근 원장이었습니다. 박인권 원장이요. 박인근 뿌리근 박인근 원장이. 예, 예. 도저히 그런 인권유린 실태를 알고서도 그렇게 훈장을 줄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인권 유린 실상을 알고 줬다 이렇게까지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네. 당시에 굉장히 미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형제복지원 시설에 시설이. 대해서. 예, 이 형제복지원이라는 이 불황인 수용 시설이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시설이었고, 네. 이 박인근 원장이 이 전국 불황인 시설 연합회의 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사업계의 대부처럼 인식되었던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가요? 당시에 이제 그 형제복지원 사건이 떠들썩하고 이제 우리 변호사께서 이제 수사하고 있을 때 예. 부산시장이 이 복지원 사건을 좀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이렇게 전두환 각하한테 당시 각하한테 예. 얘기를 했더니 전두환 대통령이 한 말이 박인근 원장은 참 좋은 사람이요. 예. 거리에 불황자도 없앴고 예. 이러면서 뭐 이렇게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면서요. 그 당시에 부산에서 소년체전이 개최되었을 때 전두환 예. 대통령이 부산에 와가지고는 부산시장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박인근 원장 이야기를 부산시장이 죄송하다고 하니까 참 그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고 칭찬을 했다는 거죠. 아니 수사 그렇습니다. 수사 중이었습니다. 수사 중인데 대통령이 예. 아주 유력하다고 안 해. 하여튼 이 파렴치범 이 피의자한테 훌륭한 사람이라고 대통령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뭐 당시에 부산시장, 현직 부산시장하고 예. 부산시장을 역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 박인근 원장의 석방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네.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을 석방시키라고 계속 요구를 했던 것이고 네. 저는 수사검사로서 이 내용을 잘 알잖아요. 예. 전 직접 보니까, 직접 수사를 하니까 이 사람은 도저히 석방을 해서는 될 사람이 아니고 진짜 네. 나쁜 사람인데. 무슨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해야 되겠다. 그런 뭐 사명의식이 많이 생겼던 거죠.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상부에서 석방하라는 지시가 내려올 때는 그때는 이렇게 언론의 협조를 많이 받았습니다. 기자들 그 취재를 열심히 하는 기자들에게 연락을 예. 해가지고 보도 자료를 주는 거죠. 이런 그러면, 파렴치범이다. 예, 뭐 구체적인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 경우에 따라 여러 가지 사례가 수사를 진행하면 드러나니까 그때 자료를 하나씩 기자에게 주면 기자는 그걸로 톱 기사를 쓰는 거죠. 일면 톱이 되기도 하고 사면 톱이 되기도 하고 톱 기사를 쓰고 TV하고 신문에 나게 되면 네. 그러면 그 압력이 잠시 주춤해져요. 예. 대통령 비서실장. 예, 여론이 들끓으니까 네. 석방하라는 압력이 주춤해지다가 다시 또 석방하라 보석에 동의를 해주라 어쩌라 저쩌라 이런 식으로 압력을 넣었죠. 아무리 언론의 그런 협조를 받았다고 해도요. 네. 대통령이 좋은 사람이라고 지칭을 하고 그 예. 비서실장이 예. 석방하라고 또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당시 수사검사로서 엄청난 압박을 느꼈을 텐데요. 압박을 굉장히 많이 느꼈죠. 예, 그렇습니다. 뭐 이걸로 불이익 받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좌천당하거나. 당시에 수사 중인 검사를 어떻게 할 수는 없었고, 네. 다만 이제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수사를 하고자 했던 분야가 여러 개가 있었어요. 폭력도 뭐 폭행치사 이런 거 당연히 수사를 했어야 되겠고, 또 그다음에
그 안에서 여자 수용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 어떤 성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저질러졌던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그걸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가지고 그 점을 수사를 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점을 뒀던 것이 업무상 횡령, 배임, 이 국가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착복한 거, 이거를 수사를 하는데 그 금액이 10억 원 이상이 될 경우에, 당시 10억 원 이상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큰 돈이죠. 10억 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구형을 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그걸 목표로 해가지고 열심히, 그야말로 열심히 수사를 했죠. 네. 그래서